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흔히 바다의 유령 이렇게 불리잖아요. 축구장보다 더 길고 그 파괴력은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냥 알려진 사실들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잠수함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또 그 능력이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전략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의 자료 속에 담긴 그 핵심 통찰들을 좀 쑥쏙 뽑아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냉전 시대 산물이긴 한데 여전히 세계 전략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강철고리의 심장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그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오하이오급 탄생 배경으로 1970년대 냉전 시대 그 불안감이 딱 지목되고 있네요. 당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 때문에 이렇게 크고 거대한 잠수함 만들기에 나섰던 걸까요? 네, 그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핵심적으로 공통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당시 미국이 느꼈던 취약성.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잠수함들은 탑재한 미사일 사거리가 좀 짧았어요. 그래서 소련의 어떤 핵심부를 타격하려면 위험하게 소련 연안까지 바짝 다가가야만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소련이 미국 본토까지 그냥 닿아버리는 그런 신형 장거리 미사일, 자료에 나오는 SSN-18 같은 거요. 이런 걸 대타급 잠수함에 싣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기는 앞마당에서 멀리 떨어진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해역에서 소련이 직접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소련이 갑자기 선제 핵공격을 확 감행해서 지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이 다 파괴되더라도 바닷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절실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바로 자료들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제2격 능력, 영어로는 Second Strike Capability라고 하죠. 그거의 핵심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도 핵 있어 하는 단순한 억지력을 넘어선 겁니다. 확실한 상호 파기를 보장해서 상대방이 아예 첫 공격 자체를 감히 생각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오하이오급은 바로 이 궁극적인 보험으로 설계된 거예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 영해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발사해서 소련 깊숙한 내륙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은밀하게 숨어서 확실히 보복하는 능력. 이게 여러분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딱 짚어내는 오하이오급의 전략적인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막강한 화력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료에 보니까 트라이던트2 D5 미사일 이거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걸 24발이나 싣고 다니고 또 미사일 한 발마다 핵탄두를 여러 개 실을 수 있다는 점,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전략적 의미 이걸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숫자들, 미사일 24발이라든지 각 미사일당 다탄두, MIRV라고 하죠. 그걸 탑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건 이 압도적인 파괴력이 아주 은밀한 플랫폼 하나에 딱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료에 나온 수치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하이오급 SSBN, 그러니까 전략핵 잠수함이죠. 이 잠수함 단 한 척이 수십 개, 잠재적으로는 수백 개의 도시를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한 척이요? 네, 한 척이요. 이 정도 규모의 파괴력은 어떤 적에게든 공격하면 그 대가는 상상할 수도 없이 끔찍할 것이다. 이걸 그냥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 확증 파괴, MAD라고 부르는 개념에 기반한 억지력인 거죠. 아, MAD. 그리고 자료에는 냉전 끝나고 나서 4척은 SSGN,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 잠수함으로 개조되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이건 그냥 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요? 물론 그 핵 군축 조약을 이행한다는 측면도 당연히 중요했죠. 하지만 여러분의 자료는 그 이상의 어떤 전략적인 전환 가능성, 이것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154발이나 탑재한 이 SSGM들은요. 정말 막강한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쟁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지역 분쟁 같은 데서 은밀하게 쓱 침투해서 지상 목표물이나 해상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핵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사일로요? 네, 그렇죠. 재래식 무기로요. 이건 핵무기 사용이라는 그 높은 문턱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전략적 유연성, 이걸 부여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료에서도 이 점을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핵 억지력 말고도 재래식 분쟁에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거군요. 자료에 보니까 토마호크 미사일 가격이 당시 기준으로도 한 발에 거의 150만 달러. 와, 지금 가치로는 훨씬 비쌀 텐데 정말 엄청난 재래식 화력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그 핵 대치 상황을 넘어선 환경에서도 이 오하이오급 플랫폼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서는 이 잠수함을 계속해서 바다의 유령, 고스트 오브 더 씨라고 부르는데요. 이 은밀성,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 전략적인 역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오하이오급의 전략적 가치는 뭐니 해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탐지 불가능성,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이게 원자력 추진이잖아요. 덕분에 이론적으로는 연료 보급 없이 수십 년간 잠항이 가능해요. 수십 년이요? 네, 이론상으로는요. 실제 작전 기간은 식량이나 아니면 승조원들의 어떤 지구력 이런 거에 의해서 제한될 뿐이죠. 연료 자체는 거의 무한정이라고 봐도 여기에다가 최첨단 소음 감소 기술이 적용돼서 추적이 정말 극도로 어렵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2경 능력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으면 보복 공격을 하기 전에 미리 파괴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아, 찾을 수 없으니 파괴할 수도 없다.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억지력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밀성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거군요. 굳이 위험 무릅쓰고 적 해안 가까이 갈 필요 없이요. 정확합니다. 네, 광활한 대양 어디든 은밀하게 순찰하면서도 전 세계 목표물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료에 언급된 그 2023년 부산항 기항 사례, 이거는 단순한 그냥 상징적인 방문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 공약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행동이었죠. 이렇게 생존성 높고 강력한 핵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게 동맹 방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 능력을 보여준 셈이죠. 네, 그 당시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현재와 미래로 좀 눈을 돌려보죠. 여러분께서 주신 최신 자료, 이게 2025년 10월 기준인데요. 이걸 보면 오하이오급의 후계함,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잠수함인 컬럼비아급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떤 파장을 불러오고 있나요? 네, 그 여러분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컬럼비아급 잠수함의 취역, 그러니까 실제 임무 투입이 생산시설 문제, 또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최대 18개월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잠재적인 전력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죠. 오하이오급은 설계 수명이 42년으로 잡혀 있는데 초기에 배치된 함선들은 이미 그 수명에 거의 다 다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존 오하이오급의 수명을 연장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는데 이건 당연히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고요. 또 오래된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는 데 따르는 어떤 위험 부담 이런 것도 안게 되는 거죠. 자료를 보면 컬럼비아급 자체도 성능은 더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이게 엄청난 비용 문제가 또 지적되고 있네요. 총 개발하고 건조하는 비용이 1,0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과연 계속 가능할까요? 바로 그 점이 자료들에서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컬럼비아급은 미사일 탑재 수는 오하이오급보다 줄어서 16발이 되지만 잠수함 자체의 정숙성이나 생존성은 더욱 향상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척당 건조 비용이 9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적당 9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건가요? 와. 네, 그렇죠. 이 막대한 비용은 미국의 국방 예산 전체에 걸쳐서 아주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겁니다.
개발 지원과 비용 상승 문제는 단순히 미 해군의 잠수함 확보 계획 이걸 넘어서서 미국 전체의 전략적인 우선순위 설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이제 이 거대한 잠수함을 둘러싼 비판적인 시각들,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료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비판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과잉살상, 즉 오버킬 논란입니다. 이 정도의 파괴력이 정말 필요한 거냐, 이런 의문이죠. 네, 여러분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오하이오급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또 중요한 윤리적 그리고 전략적 논쟁입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오하이오급 SSBN 단 한 척, 아니 나아가서 전체 함대가 가진 파괴력은 인류 문명을 여러 번 파괴하라고도 남을 정도다. 이건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 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과잉 전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과연 이 정도의 능력이 순수한 억지력 확보에 정말 필수적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비용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비판점이죠.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하고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는 또 다음 세대 잠수함 개발에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인 예산까지 이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지적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엄청난 기회비용 문제는 아주 타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이 막대한 예산을 교육이나 의료, 사회 기반 시설 같은 다른 시급한 국가적인 문제 혹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거죠. 이건 핵 잠수함 프로그램의 그 엄청난 규모 때문에 더욱 증폭되는 전형적인 총과 버터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핵 확산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핵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핵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시각인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최첨단 핵 전력에 이렇게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도 자국 안보를 위해서는 비슷한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제적인 군비 경쟁을 더 심화시키고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여러분의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이건 냉전이라는 아주 특수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정말 경이로운 기술의 집약체이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함선의 노후화 문제, 또 후계함 개발의 어려움,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그리고 끊이지 않는 윤리적인 논쟁 같은 아주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의 자료들에 넘어서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컬럼비아급의 지연과 그 막대한 비용 문제,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나 인공지능, 극초음속 무기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략적 억지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과연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핵 잠수함 같은 아주 거대하고 비싼 플랫폼이 중심이었던 기존의 억지력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오하이오급과 컬럼비아급의 운명은 단순히 미국 해군의 전력 문제를 넘어서서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의 미래를 가늠히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하이오급 잠수함이라는 이 거대한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께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맞춤형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